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 공식 확정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 오후에 개막합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각각 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추인합니다.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민주당은 이달 초 화상 호명 투표를 통해 지난 5일 해리스 부통령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월즈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의 간판이 된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전대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등극하면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향한 레이스는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을 위해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세운 19일 전대 첫날 행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 예정입니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해리스 부통령인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그 엠 호프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월즈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같은 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연단에 섭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대 마지막 날인 22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의 집권 비전을 공개하고 대선 승리의 각오를 다지며 전당대회 행사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록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선다는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대선 승리에 대한 민주당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전대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장 주변에서 예고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200여 개 단체가 참가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행진 측은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집결할 예정이라면서 시위 참가자들은 시카고에 차와 기차, 대절버스 등을 통해 모일 것이라며 2.4마일가량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CNN에 출연해 평화로운 시위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한 아파트에서 조울증을 겪던 25세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 911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당시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만입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씨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강제로 현관문을 부숴 열자마자 생수통을 들고 있던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난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16일 뉴저지주 검찰은 지난달 28일 포트리 피나클 아파트에서 이 씨 사망을 초래한 경찰 총격 과정이 담긴 바디캠 영상 5개와 911 신고전화 음성 녹취 2개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유족 등에게 먼저 바디캠 영상 등을 보여준 뒤 오후에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들은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누가 무기를 사용할지 각자 역할을 수초 동안 상의한 뒤 바로 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경찰은 5번가량 현관문을 몸으로 밀쳐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가 오른손에 5갤런 크기의 대형 생수통을 들고 한 발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와 동시에 경찰은 무기를 내려놓으라며 소리치며 총알 한 발을 쐈습니다. 이 씨 왼편에는 딸의 왼손을 꼭 쥔 어머니가 서 있었지만 경찰은 주저없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진입을 결정한 뒤 역할 부담을 상의하고 총격을 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33초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에서 이 씨는 경찰에게 한 발 다가섰지만 오른손에 큰 생수통을 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반대편 왼손의 상황은 어머니가 손을 쥐고 있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디캠 영상으로는 경찰 총격 직전 이 씨가 칼을 쥐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영상을 확인한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씨가 총을 맞고 쓰러지자 경찰이 칼은 어디 있지라고 2-3번 외치며 이 씨에게 다가가 몸을 살폈고 이어 경찰 중 누군가에 의해 칼이 아파트 복도 쪽으로 던져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후 경찰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씨를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와 응급조치를 취하며 수건 등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영상은 끝납니다. 이와 관련 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총격 직전 상황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칼이 발견됐다고만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포트리 경찰 소속 토니 피켄스 주니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서 이 씨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상황은 보여지지 않았음에도 현관문을 강제로 열자마자 경찰이 곧바로 총격을 가한 것이 드러나면서 과잉 대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대응이 지나치게 성급히 이루어지면서 비극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던 이 씨가 흥분 상태임을 알면서도 진정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십 초 만에 강제로 문을 부수고 발포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의 경찰 무력 사용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구두 경고를 하거나 비살상 방식의 진압을 시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역시 경찰 대응이 너무 성급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세기 넘게 지속됐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행이 바뀌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1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부동산 협회는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비롯해 지난 17일 새로운 수수료 지급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셀러가 수수료를 전담하는 기존의 관행은 높은 중개 수수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셀러가 매물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간 바이어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셀러가 모두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5, 6%가 수수료로 지급됐으며 일예로 45만 달러의 주택일 경우 셀러는 보통 2만 7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주택 리스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부풀리게 됐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17일부터 셀러 에이전트는 매물을 올릴 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자신이 받게 되는 수수료에 따라 매물을 검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스티어링이라 불리는 관행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에이전트는 수수료에 따라 바이어의 선택을 제한하고 높은 수수료가 공지된 매물만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이어와 에이전트 관계에 대한 것으로 바이어는 에이전트와 매물을 둘러보기 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누가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만약 셀러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바이어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수료 협상 과정을 바이어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자신의 수수료만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상관없이 바이어가 원하는 매물을 살펴보고 수수료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물을 둘러보기도 전에 에이전트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은 바이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정식 계약에 앞서 일주일 또는 시간 단위의 단기 계약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든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버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이 바이어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으로 셀러와 바이어의 좋은 관계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제로 주택거래 비용이 누구에게 더 저렴해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바이어를 찾게 되지만 급매물이라면 기꺼이 수수료를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시장에서 결정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규정에 따른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업계와 소비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걸출한 외모, 연기력, 카리스마로 지난 세기 지구촌 영화 팬의 마음을 사로잡은 프랑스의 전설적 배우 알랭 들롱이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들롱의 세 자녀는 18일 AFP 통신에 전한 성명에서 아버지 들롱이 투병 끝에 이날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남부 교회에서 1935년 태어난 들롱은 아기 때부터 탁월한 외모를 뽐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모친이 유모차에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적어 놓은 적이 있다고 본인이 회고한 바 있습니다. 들롱은 해군의 17세에 자원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뒤에 웨이터, 시장 짐꾼 등을 전전하다가 칸 영화제에서 우연히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어 영화계에 입문했습니다. 들롱을 스타덤에 올린 영화는 1960년 르네 클레망 감독의 태양은 가득히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부잣집 아들과 지중해에서 요트를 타다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시오패스 청년 리플리를 충격적으로 연기해냈습니다. 들롱은 태양보다도 강인한 눈빛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외모와 매혹적인 눈빛은 전 세계 영화 팬을 유혹하기 충분했습니다. 명작을 통해 주목받게 된 들롱은 세기의 미남이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